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리분원 QEM의 영어과 원장을 맡게 된 이상엽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가 누군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그리고 재수종합반에서 오랫동안 지금 강의를 해온 강사이기도 하고, 현재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서 수능과 내신 단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강의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 제작에도 매우 진심인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자해 스토리의 대표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스카이 에듀 모의고사의 저자이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과 학원 선생님들께서 매우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 내신 문제 제작팀의 팀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들어가는 내신 수업에서 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문제 제작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수업을 나가는 단과 수업에서는 어떤 성과들이 났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년 수업 정규 인원 마감, 제가 이게 딱 한 번이나 아니면 1년만 성공을 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메인 수업으로 개설한 강좌에서 모든 총학생 인원을 마감했으며, 마감한 상태에서 잠깐만 지속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태를 지속해오고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만 잘했냐? 실제로 저 구리에서도 3년 동안 단과 수업을 진행했을 때 고1 때 이미 총원을 마감한 상태에서 고3 때까지 대기 인원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태로 3년 동안 수업을 이끌어간 선생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 특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매년 사실 개설할 때는 학생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달 수업해보고 두 번째 달 수업을 해보면서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데리고 와주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께서 다른 학부모님을 추천해 주시면서 점차 학생이 증감하여 결국은 마감을 하고, 이 마감을 한 학생들이 결국은 고3 때까지 저한테 수업 듣기를 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 고1 영어가 왜 중요한지, 근데 중요한데 이게 왜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는지, 그럼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에 대해서 저만의 확동형, 확실한 독해를 위한 영어에서 어떤 수업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1 영어 왜 중요할까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학년, 3학년 영어보다 사실 고1 영어가 더 중요하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말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학습 과정은 고1 때 다 나타나고, 고2, 3 때는 이걸 기반으로 확장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고1 때 정말 기반을 제대로 탄탄하게 쌓아두지 않으면 2학년과 3학년 때 학생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어랑 문법에서 먼저 보면 사실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 동사, 필수 명사, 필수 형용사인 이 필수 어휘들은 이미 1학년 때 다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문법 개념조차도 이미 1학년 정규 과정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2학년과 3학년 때는 전문 용어 및 고난도 어휘를 확장시켜 나가고, 1학년 때 배운 문법을 복합적으로 응용하는 수업을 더 많이 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독해인데, 3학년과 2학년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탄탄하게 쌓인 독해력을 바탕으로 유형별로 해서 정답 찾는 스킬이나 정답을 찾는 위치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들이 이 기술은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선생님 전 정답이 안 보여요 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독해를 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는 추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독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 정확하게 다져줘야 되냐? 1학년 때 얘네가 추측성, 감으로 하는 독해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하는 구문 독해, 이거를 1학년 때 정확하게 배우고 가야 2학년과 3학년 때 기술까지 가미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물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어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이 중학교 때도 영어 잘했으니 당연히 고1 때도 영어 잘하지 않을까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등부랑 고등부의 차이를 인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타나냐? 첫 번째,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전교생의 절반, 그 다음에 전교생의 4분의 1 정도가 A등급을 받습니다. 영어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좀 잘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와서 철저하게 상대평가에 의해서 4%, 11%, 23%로 나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영어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고1 때는 자신의 오히려 부족함이 보이는 시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멘탈적으로 사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의 시험 범위는 소스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조차도 2배에서 3배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 및 어휘 변형.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그냥 본문을 열심히 외우고 본문을 친숙하게 해주면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사실 지문에 나와 있는 문법을 활용해서 변형을 한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내가 배웠던 어휘뿐만이 아니라 이 어휘랑 연관되어 있는 파생어랑 동의어, 반의어가 출제되기 때문에 선지에서 학생이 모르는 어휘를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가 지문을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했을지라도 결국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본인이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문 암기만으로는 더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패러프레이징 능력 때문에 이게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 패러프레이징의 서술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차적으로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건이 주어집니다. 문법 조건이 지금처럼 나레이버비의 표현을 써서 반드시 사용할 것 혹은 분사 구문을 사용할 것. 그래서 특정 문법을 정확하게 지칭해주고 그거에 맞게 네가 알고 있는 내용에 너 생각을 정확하게 서술해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문 내용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문법에 대한 개념도 잡고 있어야 되지. 이 문법을 토대로 틀리지 않게 서술까지 할 수 있어야 되지. 이 능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문 암기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겟이 맞춰져서 연습을 해봐야지만 향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 패러프레이징 서술형이 나왔을 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고1 영어가 왜 어려운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고1 영어 걱정되시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독해를 위한 영어, 이 모토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항상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겨울방학은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이 앞으로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최적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그 기간에 최고의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확동령의 차이는 영어에서 가장 필수인 어휘랑 구문, 어법, 독해 이 4가지 요소가 정말 마법처럼 하나로 연결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하나씩 살펴보면 어휘를 보면 대부분 영어 선생님들께서 파생어, 동의어, 그 다음에 미사, 접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많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영어 단어를 많이 암기해서 뜻도 알고 있어.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정말 문장 속에 그 단어를 적용시켜서 제대로 독해를 하고 있는 건 맞아? 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종반에서
N수생 학생들을 앉혀놓고 1대1로 상담을 매우 많이 하고 있는데 야, 너 이것 좀 한번 풀어봐. 너 이거 한번 읽어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입 모아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점, 선생님 저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글로 짝짝짝짝 열거할 수 있는데 이 지문 속에서 뭐로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점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휘, 저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하냐, 이 어휘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어휘가 문장 속에서 실제로 1번 뜻으로 사용되는지 2번 뜻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지 3번 뜻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지 문장 구조만 보고 얘가 세다야 아니면 얘가 중요하다야, 네가 알고 있는 뜻 중에 뭘 적용시켜야 돼? 이거에 대해서 단어를 암기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단어에 대해서 독해법을 직접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단어 암기한 내용을 지문 속에서 계속 보며 맥락에 맞게 적용까지 해보기 때문에 단어 암기력은 실제로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시중의 교재를 출판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건 이 구문책 아직 학생한테 이 개념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벌써 예문으로 등장을 하는 거지? 모든 시중의 구문 교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직접 그냥 제 자체 교재로 만들어냈습니다. 제 교재는 빌드업 구문 방식으로 해서 학생이 앞에서 배우지 않은 개념에 대해선 예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A 개념을 배웠으면 그 다음날 B 개념을 배울 때 A 개념이 이미 예문 속에 다 녹아서 학생이 앞에서 배운 개념에 대해서 무한 반복을 하며 문장 길이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도 학생들이 자신 있게 묶어내고 끊어낼 수 있게끔, 이를 통해서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게끔 저만의 자체 교재를 개발해서 이 자체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의 독해력을 맥스로 해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어법. 이 어법 또한 그냥 오늘은 이거 배우자 내일은 저거 배우자가 아니라 구문을 배웠으면 그 구문을 끊기 위해선 당연히 문법 설명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법 설명에 대해서 패턴 조례를 통해서 그 형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해보며 그 다음에 내신 유형에 맞게 이거를 선택형, 고치기, 그 다음에 객관식, 서술형으로 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그 문법을 적용해 볼 수 있게끔 책을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결국 학생들이 단어도 공부했고 한 문장의 해석도 잘했어. 그러면 결국 이 문장과 문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단락이 되는 건데 이 단락을 결국은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최종적으로 문제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아이들이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졌으면 저는 그 다음에 단락 독해에 이제 집중해서 수업을 합니다. 단락 독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놀이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해. 뭐 하는 데 있어서? development, 아이들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놀이는 아이들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장 봤더니 놀이는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그리고 놀이는 아이들이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구나 했을 때 이 정보들이 다 따로따로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제부터 귀속 게임을 합니다. 내가 이 문장도 읽고 이 문장도 읽었어. 결국 필자는 아이들이 발달하는 동안 지금 놀이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얘기를 풀어서 얘기해 준 거네. 그러면 이 두 문장은 귀속시키자. 머릿속에는 이 한 문장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놀이는 또한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러면 또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놀이가 또 새로운 기능이 있다는 걸 열거로 그냥 더 얘기해 주는 거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가 나왔으니까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한 문장에 귀속시켜서 이 문장을 이해할 거야. 그랬을 때 이만큼 읽었을 때 결국 이 지문은 놀이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긴 지문을 주고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시키는 단락독해 집중 수업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 구문, 어법, 독해 절대로 따로급밥이 아니라 정말 마법같이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학생의 독해력과 그 다음에 정답률을 극대화시키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고1 윈터 수업의 특징은 일단 수업 내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빌드업 구문과 유형 독해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며, 그 외에 테스트는 누적 단어 테스트로 해서 오늘 본 단어, 내일 본 단어 합쳐서 내일 모레 또 나오게 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수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진행된 수업만큼의 단어가 그 다음에 항상 단어 시험으로 학생들이 테스트를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수업 시간에 배운 구문이나 어법은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리테스트를 치게 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유형 독해조차도 학생들이 배우게 되면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배운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거면, 모든 수업은 당연히 영상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실시간으로 Q&A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며 방학 때는 제 자체 교재로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좀 약간 부끄러워하는 성격이긴 한데, 수강 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올해만 해도 이만큼 받았고 사실 다 담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보낸 후기 드리며,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보여드릴 건 여기는 제가 출강하고 있는 원장님 중에 한 분이 보내주신 내용인데, 3년 전에 보내주신 건데, 선생님 저희 마감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마감이 되고 나면 제가 더 이상 학생을 받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럼 같은 원장님께서 이거는 올해 온 거예요. 선생님, 영어 1회반을 지금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학생이 들어오고 싶어도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제가 한 명 한 명 정말 철저하게 케어를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열심히만 하면 될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필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확한 고등 영어를 배울지는 선택이죠.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영어 강사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 절대 흔들리지 않게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보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음 이 시간에는 내신 대비 분석 및 솔루션으로 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